안녕하세요. 전설천하TV 작가 강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뜻하지 않는 엄청난 비보를 듣게 된 심정이 참으로 놀란 가슴이 아직도 떨리고 있습니다. 노안 국제공항의 비행기 대참사, 탑승했던 분 2분을 제외하고 엄청난 분들이 희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쩌면 태국이라는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업무차 다녀오신 분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서민 대중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오늘 제가 생각나는 것이 3600년 전에 당황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라의 폭군 거왕을 때려 눕히고 혁명으로 물리치고 은나라를 열었던 당왕. 그 당왕이 새로운 나라를 열었는데 7년 동안이나 가뭄이 극심해진 거예요. 도대체 7년 동안 왜 백성들이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해내지 못한 까닭이 무엇일까?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럴 것일까? 이게 무슨 까닭일까? 그래서 당왕이 하늘의 운세를 점치는 태사에게 묻습니다. 태사, 도대체 이 7년 가뭄이 심하게 되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굶주리게 이게 다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이오? 하고 묻죠. 태사가 그래서 며칠 뒤에 답을 가지고 옵니다. 대왕이시여, 하늘이 놓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푸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왕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혁명을 한 것은 만 백성의 목숨을 살리고 화평한 세상을 열려고 내가 혁명을 했는데, 하늘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비글을 오게 한다고? 그것은 아닌데 일일세. 만약에 사람을 바쳐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네. 내가 정치를 잘못한 까닭으로 하늘이 놓아요. 7년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왕이. 그래 가지고 당왕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겠다고 하고 상림육책, 뽕나무 상 수풀린 뽕나무 밭에서 6가지를 자책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죠. 그것은 자신을 바치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얀 백마 위에 하얀 옷을 입고 또 하얀 수레를 만들어서 마치 하얀 상여처럼 만들어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고 뽕나무 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6가지를 하늘에 묻습니다. 7년 가뭄이 이렇게 심한 것은 하늘이 분명 놓였을 것이고 이것은 내가 부덕하고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뽕나무 밭에서 6가지를 진실로 자책을 하면서 하늘에 빌게 되죠. 그러니까 그 6가지가 참 오늘날 생각해봐도 굉장하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보면은 제가 정사를 펼치는데 절제가 없어 mon란해진 것입니까? 정치를 펼치는데, 정치를 행사하는데 백성들에게 mon란하게 했기 때문에 하늘이 놓여서 7년 동안 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하늘에 자책하면서 묻는 겁니다. 두 번째, 백성이 직업을 잃어 공궁에 빠졌습니까? 백성이 먹고 살 수가 없다. 직업도 없다. 공궁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하늘에 지켜보면서 내 이놈 네가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비를 내려줄 수 없다 한 것입니까? 하고 두 번째 자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백성을 돌보지 않고 궁궐만 화려하게 지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집은 대궐처럼 웅장하게 지어놓고 살면서 이웃은 절대 백성 보살피지 않는 사람들. 과연 제가 이 탕왕이 이 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별을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세 번째 자책을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네 번째, 제가 궁궐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청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상 하나라의 그 거랑이 말이라는 예쁜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매일 주주용림성에서 술을 처먹고 고기를 처먹고 백성들의 모든 식량들을 빼앗아가 호의호식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민심을 잃어서 탕왕이 혁명으로서 처친 것 아닙니까? 이 탕이 궁궐의 여인들이 그 아첨이나 아니면 청탁하는 것, 눈이 멀어서 이렇게 비가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면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뇌물이 성에서 정도를 해치고 있습니까? 뇌물이 아주 번성해갖고 뇌물로 이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뇌물이나 처먹고 그러고 이렇게 타락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도를 잃어서 비를 안 내려주는 겁니까? 하늘이 실력이나 이렇게 또 묻습니다. 자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래요. 마지막에 아첨하는 무리의 말만을 듣고 어진 사람을 배척하고 있어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전부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놓고 진실을 듣지 않는 리더자 이어서 하늘이 내 이놈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리더자 자격이 없다. 그래서 7년 동안 가뭄을 이렇게 혹독하게 주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굶어갈 지경입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오늘 죽겠습니다 하고 멍나무 밭에서 스스로 책망하면서 하늘에게 자신을 진실로 성찬하며 고백을 합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먹구름이 사방에서 하늘을 감싸더니 우려가 치고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더자의 자세입니다. 여기 다 나오지 않아요. 이 6가지 속에서 뭐가 하나 현대와 틀린 것이 있습니까? 궁궐을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정사를 절도 있게 펼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궁궐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제가 빠져서 그것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합니까? 어진이들 정말 기용할 사람을 기용하지 않고 아첨하는 무리만 제가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자 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은 인사 대천명.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 사람 리더자들이 어째요? 내가 산 사람을 바친다면 이 탕이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세월호 사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견디지 못한 현대사에 그런들 가슴에 멍이든 아픔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죽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또 눈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비행기가 어떠한 연유로 랜딩기가 펼쳐졌는지 안 펼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체 결함인지 그것이 참으로 음모론들도 많이 무성할 수도 있어요. 요새 보니까 서로 니탓 해가지고 너희들이 탄핵 정국을 만들어서 이 모양이다. 너희들이 정도를 가지 못한다고 싸움만 부추기고 있고 백성의 삶은 일찍 보살피지 않는 이 한심한 나라에서 그러거든요. 결국 죽어나는 것은 그 바닥의 서민들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두 큰 고래는 서로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새우등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 새우가 누구예요? 서민들이죠. 결국
약자들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자주구에 무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스라엘과 가자주구. 시리아 사태도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강대국들의 작전 속에서 한 방에 가고, 지금 우크라이나 나토와 또 러시아의 전쟁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병사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이념이 있겠습니까? 사상이 있겠습니까? 국가라는 권력 속에서 참담한 무기의 희생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뭄, 홍수, 천재지변에도 리더자는 스스로 자기의 부덕을 다 댔던 것이 동양의 역사고 리더자의 자세였습니다. 당태종이나 송태종도 황충, 메뚜기 떼가 극성거려서 농민들의 농가 밭에 심어진 작물들을 전부 다 먹어버리려고 하자. 그들이 스스로 나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을 저 벌레들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들러 나가서 하늘에 빌었어요. 그런 일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더자의 자세예요. 배웠을 그 배움을 자기의 이익이나 위해서 쓰고, 뛰어난 머리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때 그 재능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쓰고, 많은 돈을 가졌을 때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자유만을 위해서 쓴다면 누가 그들을 존경하겠습니까? 고래로부터 사상과 철학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속에서 인물들이나 위인들을 보세요. 도량과 아량과 덕망과 인자로움을 가지고 정말 베푼 자들입니다. 권력에 취했던 사람들 말로가 안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복군 걸추, 걸은 말이라는 미인에게 빠져서 백성의 세금을 거두어 처먹다 죽었고, 복군 주는 달기라는 여인에 빠져서 주지육림, 술 연못을 파고 고기를 나무에 걸어서 뜯어먹고 흥청망청하다가 죽었고, 강태공과 조무왕에게 죽었어요. 혁명을 당했죠. 오나라의 부차, 중국 4대 미인의 한 사람이라는 범녀가 파견한 서시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 합녀가 잘 갖고 노는 오나라를 오자서, 충신 오자서의 말도 듣지 않고 백비라는 간신도 제거하지 못하고 서시에 빠져서 결국 강물에 떨어져 죽어야 될 운명 속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왜 여자와 관련이 많습니까? 경국지색, 나라를 흔들어 망치게 하는 그런 미색에 빠졌다 이겁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 과연 김건희가 나라를 흔들 만한 경국지색인가? 아니면 윤석열의 마음만 흔들었던 쓸 정도의 미색인가? 난 잘 모르겠어요. 여자와 권력자와 여자 관계가 참 역사 속에서 재밌는가 슬픈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당으로 서로 갈라져서 백성의 안위는 보살피지 않고 이걸 어떻게 정쟁화시켜서 우리가 이익이 될까만 골몰하고 있는 삼류 책사들, 양아치 같은 술수꾼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죽어납니까? 결국 소문 대중만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쓸쓸한 전설천하 TV 탕왕 상림 육체를 생각해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빌면서 흥망광대를 빌면서 참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서민 대중으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이 땅에서 생산 대중으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약자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지위에 미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쓸쓸한 생입니다.
흰머리만 나고 주름만 그리고 밑바닥에 살아가 보니까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예.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